여러분의 은행 입출금 통장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으신가요? 5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습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는 연 0.1%입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둬도 이자가 고작 1만 원입니다. 하루에 27원 꼴이죠. 그런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1%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은 1년 뒤에도 숫자상 1,000만 원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약 980만 원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이걸 이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플레이션 텍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가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자가 느리면 그 차이만큼 여러분의 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매년 약 2%씩 소리 없이 증발하는 돈. 10년이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 기준으로 약 180만 원어치의 구매력이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3%입니다. 미국은요,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6.1%인 반면 현금 예금 비중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금융자산의 거의 절반을 연 0.1%짜리 통장에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매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 이른바 금융 고수들은 이 현금을 어디에 두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CMA 통장입니다.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어요. CMA. 이걸 풀면 Cash Management Account. 한국어로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CMA는 여러분의 현금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는 특수 냉동고입니다. 은행 통장이 그냥 서랍이라면 CMA는 냉동 보관함인 거죠. 서랍에 넣어두면 음식이 상하듯 돈의 가치가 썩지만 냉동고에 넣으면 최소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볼까요? 2026년 3월 기준 주요 증권사 CMA 금리는 연 2.1%에서 2.6% 사이입니다. 은행 보통예금 0.1%에 약 20배에서 26배입니다. 1천만 원을 넣어두면 은행에서는 1년에 1만 원, CMA에서는 약 24만 원. 같은 돈인데 23만 원이 차이 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자가 매일 붙는다는 겁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이자를 주지만 CMA는 하루만 맡겨도 그날치 이자가 바로 쌓입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루에 약 650원, 커피 자판기 한 잔 값이 매일 쌓이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바로 그겁니다. 은행은 이걸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은행의 돈 버는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예금으로 돈을 모아서 대출로 빌려줄 때 그 금리 차이에서 수익을 먹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넣었다고 해볼게요. 은행은 여러분에게 연 0.1%, 그러니까 1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대출로 빌려줍니다. 2026년 3월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대략 연 4.5% 수준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1,000만 원에 대해 대출이자로 45만 원을 받고 예금이자로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차이가 44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지점 운영비, 충당금 같은 비용을 대략 15만 원 빼면요, 은행이 여러분의 1,000만 원으로 벌어가는 순이익이 약 29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1,000만 원을 맡기고 만 원을 받습니다. 은행은 그 돈으로 29만 원을 법니다. 여러분이 받는 이자의 29배를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0.1%짜리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건 은행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CMA는 어떻게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가 나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돈을 벌지만 증권사는 여러분의 돈을 단기 금융시장에서 직접 굴립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한 곳에 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웃돈이에요. 여러분이 CMA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돈은 국채나 우량회사채 같은 안전한 단기 채권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여러분과 나누는 구조인 거죠. 결국 CMA에 돈을 넣는다는 건 여러분이
단기 자금 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은행에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련된 행동인 거예요. 자, 이제 CMA가 뭔지, 왜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는지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열어보면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MMW형. 도대체 이게 다 뭘까요? 걱정 마세요. 이걸 냉동고 비유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MA의 종류는 냉동고의 냉각 방식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냉동고든 음식을 보관하는 기본 기능은 똑같지만 냉각 방식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이 조금씩 다르죠. 첫 번째, RP형. 이건 국채를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RP는 환매 조건 부채권이라는 뜻인데 어려운 말은 잊으세요. 핵심은 대한민국 국채라는 가장 튼튼한 자물쇠로 잠긴 냉동고라는 겁니다. 금리는 대략 연 2.2%에서 2.5% 수준이고 안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발행어음형. 이건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가는 방식입니다. 국채 담보 대신 증권사의 이름값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RP형보다 금리가 살짝 더 높습니다. 연 2.4% 정도.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라면 사실상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MMW형. 이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공적 기관에 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공신력은 최고지만 금리가 낮고 가입하려면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억 원 이상의 큰 돈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선택이죠. 결론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RP형이나 발행어음형이면 충분합니다. 둘 다 금리 차이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고 안전성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종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장에 잠자는 돈을 하루라도 빨리 CMA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파킹 통장이라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서 연 3%에서 5%까지 준다고 광고하는 그 통장 말입니다. 그럼 CMA보다 파킹 통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의 고금리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이걸 저는 인지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금리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뇌와 시간을 써야 하는 숨겨진 비용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연 5%를 준다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해당 은행 체크카드로 월 3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합니다. 마케팅 수신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2건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매달 충족해야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요. 기본금리인 연 0.1%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만 5%이고 나머지는 0.1%인 식이죠. 1천만 원을 넣어도 실제적으로 5% 이자를 받는 건 100만 원 돈인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익만 보면 파킹 통장이 좋아 보이지만 조건을 맞추느라 쓰는 시간, 원치 않는 카드 사용, 스팸 문자 수신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이득이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면 CMA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돈을 넣으면 그날부터 금리가 적용되고 빼고 싶을 때 언제든 빼면 됩니다. 매달 체크카드 실적을 확인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마케팅 동의 때문에 스팸 문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CMA의 진짜 가치는 사실 이자가 아닙니다. 고수들이 CMA를 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투자 즉시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역발상 투자 또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투자 격언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돈이 르맹 정기예금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고 해지 절차에 시간도 걸립니다. 파킹 통장에 있다면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는데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CMA에 돈이 있으면요. 증권사 앱을 열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CMA 자체가 증권사 계좌이기 때문에 이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돈이 이미 발사대에 장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가 오면 버튼 하나로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내 돈을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곳으로 즉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CMA는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24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은행 통장에 그냥 넣어뒀습니다. 보통 예금 0.1%, 1년 동안 받은 이자가 5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CMA를 알게 되고 계산을 봤더니
같은 기간 CMA에 넣었으면 약 120만 원의 이자를 받았을 겁니다. 쉽십이 5만 원을 날린 거죠.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장만 바꾸시면 됐는데 그게 115만 원이었다니.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결혼자금 모아두신 분, 전세금 들어올 때까지 잠깐 넣어둔 분, 퇴직금 받고 다음 투자처를 찾는 동안 은행에 넣어둔 분, 이 모든 분들의 돈이 매일매일 조용히 녹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CMA의 가치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CMA를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곳이 아니라 전체 자산 관리 시스템의 허브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수들의 돈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 월급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CMA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CMA도 급여 이체가 됩니다. 공과금 자동 이체도 됩니다. 체크카드 연결도 됩니다. 은행 통장이 하는 거 다 합니다. 월급이 CMA에 들어오면 하루치 이자가 바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돈이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저축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됩니다. ISA 계좌로도 자동 이체가 걸려 있습니다. 2026년부터 ISA가 대폭 개편된 거 아시죠?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분리과세율도 낮아졌고요.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ISA 계좌에 꾸준히 돈을 넣어야 하는데 CMA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달 50만 원씩 CMA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연말정산 때 최대 약 7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건 국가가 저축하라고 주는 보너스 현금인 거죠. 나머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요, CMA에 그대로 둡니다. 매일 이자가 붙으면서 다음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자금이 되는 겁니다. 주식이 빠지면 즉시 매수할 수 있고 좋은 채권 ETF가 나오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MA는 허브이고 ISA와 연금저축은 바퀴입니다. 허브에서 바퀴로 돈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니까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환경을 설계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CMA 자동이체 시스템은 여러분의 돈에 넛지를 거는 겁니다. 의지 없이도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해외 사례를 하나 보셔야 합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가계 금융자산의 51%가 현금과 예금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뭘 했냐면요. 2024년에 신이사라는 파격적인 비과세 투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확 늘리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5년 말 기준 니사 계좌가 1,772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10%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예금을 깨고 투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금을 그냥 쌓아두면 나라 경제도 개인 자산도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말이죠. 한국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ISA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연금계좌 혜택 확대, 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현금을 은행에 묻어두지 말고 자본시장으로 나오라는 거죠. CMA는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삼각김밥이 있죠. 그 삼각김밥 하나 가격이 약 1,500원에서 1,8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하루 이자가 27원입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려면 이자를 약 60일 동안 모아야 합니다. 2달 동안 1,000만 원이, 이래서 번 돈이 삼각김밥 하나 값인 겁니다. 반면 CMA에 같은 돈을 넣으면 하루 이자가 약 650원이니까 3일이면 삼각김밥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일하는 속도가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커피숍 알바를 해도 시급이 최소 2만 원은 넘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은행에서 하루에 벌어오는 돈은 27원이에요. 이건 돈을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잠재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했던 미스터리는 이거였습니다. 왜 금융고수들은 현금을 은행이 아닌 CMA에 넣는가? 단서 하나. 은행 보통 예금 0.1%는 이자가 아니라 사실상 보관료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서 둘. 은행은 여러분의 돈으로 29배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서 셋.
CMA는 같은 입출금 자유를 제공하면서 20배 이상의 이자를 주고 투자 계좌와 직결되는 기동력까지 제공했습니다. 단서. 고수들은 CMA를 이자 받는 곳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허브이자 기회를 포착하는 발사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현금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전하는 것입니다. 은행 통장은 종착역이고 CMA는 정거장입니다. 돈이 쉬면서 이자를 벌다가 기회가 오면 즉시 출발하는 정거장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CMA 금리도 소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보통 예금 금리와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CMA에 대기시켜둔 자금으로 채권 ETF에 투자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구조적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열고 CMA 계좌를 개설하세요.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됩니다. RP형이든 발행어음형이든 일단 여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은행 입출금 통장에 생활비 한 달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CMA로 옮기세요. 그리고 월급 자동이체를 CMA로 변경하세요. 셋째, CMA에서 ISA와 연금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이 3단계면 여러분의 돈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정거장입니까? 종착역입니까? 지금 은행 입출금 통장에 얼마가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하루에 벌어오는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이 더 이상 은행 서랍에서 녹지 않도록 저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